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 타임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짧고 여기가 시간제로 빌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이 지금 오줌 쌀 시간이 없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지금 막 오줌 싸면 또 여성분들도 막 또 그냥 화장실만 가면 되는데 밑에 가서 또 담배 피면서 야, 지금 재미가 없는데. 아, 이거 계속 봐야 되나 막 이래가지고 또 사람이 많이 빠지니까 또 보기도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색에 대한 것으로 서로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어도 상관없고요. 우리 마이크 준비되어 있죠? 우리 스태프분. 네, 우리 저 뒤에 분홍색 우리 상의 입으신 여성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다르면 색에 대해서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다른 사람의 색깔은 너도 그럴 수 있지, 너도 그런 색깔이 있구나 인정하는 반면에 스스로는 좀 스스로한테는 인색한 편인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색깔을 찾고 잘 할 수 있을지 고민. 다른 사람이 독특한 색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래 제가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 주시는 편이세요? 네. 주변에 그 독특한 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가 좀 있어요? 주변 친구나 뭐 회사 다닐 때 선임이나 등등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우리 선생님을 좀 편하게 생각하나요? 받아주니까? 가끔 또라이라고는 하는데. 그분들이 그 색을 갖고 있는 분이 선생님을 또라이라고 한다고요? 가끔. 그러면 또라이가 맞는 건데. 자, 잠깐만 있어봐. 왜냐면 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또라이가 맞거든요, 보통. 근데 왜 그분들이 자기 색깔이 명확한데 선생님은 받아주시는 스타일인데 선생님한테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끔 특이한 말도 하고 하니까 장난스럽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은 웃기려는 의도로 말을 하거나 특이하게 보이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특이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선생님도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땅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니까 그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어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물이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툭 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도 선생님의 색깔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엄마와 아버지의 그 환경은 선생님이 그걸 나오게 도와주시는 좀 스타일이셨어요? 아니면 좀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잘 들어주고 지켜봐주는 스타일이고요. 아빠는 좀 정해진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안 하면 나무라는 스타일. 그래요. 혹시 저희 아빠 아닌가요? 지금 상당히 비슷한데 저희 아빠의 느낌하고. 말은 되게 조근조근하게 하시지만 그 마음에 어떤 무언가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이 참는 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지금 참고 있구나. 쟤는 어떻게 터질지 몰라. 근데 선생님은 되게 참고 남의 색깔을 다 받아줬는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그럼 억울해지시고 주변 사람은 선생님 때문에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네, 전 직장에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희 직장은 아니죠. 봐봐요. 저는 오늘 선생님 처음 봤는데도 느끼는데 그걸 오래 같이 생활했으면 그 사람들은 느꼈겠죠. 그러면 둘 다 피곤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 불편할 수 있고 선생님은 나는 오히려 참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말을 들어야 되지? 억울하고. 근데 일단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250명 중에 제일 먼저 손 드신 거예요. 이 손을 들려면은 의식이 먼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작용을 해야 이 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의식을 작용하는 것은 선생님의 에너지거든요. 의지.
그렇게 되고 싶다. 내 인생은 이렇게 가고 싶어. 나는 여기에서 나오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이미 이렇게 선생님 안에 있는 거죠. 손든 게 별거 아니지만 별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꾸 삶에서 이렇게 손을 드시길 바래요. 삶을 향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삶을 향해 손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인도 속담에 사람이 배우려는 마음을 먹으면 신이 스승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선생님이 그 마음이 시작됐으니까 신이 있든 없든 무언가가 선생님에게 스승을 보내실 것 같아요. 손을 드시면. 네, 또. 네, 우리 노란색, 요즘 잘 안 입는 옷색 입으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드릴 질문은요. 제가 가진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이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바람과 좀 다른 색깔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색깔이 진짜 내 고유한 색깔인지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색깔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색은 어떻게 산 거예요, 상의는? 이게 제가 공시생인데 여기 올렸다 보니까 동생한테 빌려 입은 건데. 그래요? 그것 같아요. 옷을 누군가한테 빌려 입을 수도 있고,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사람은 몸의 느낌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성과보다는 선생님 몸의 느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됐다고 반드시 그게 좋은 색깔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색깔이 내 색깔이 아닌 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자, 이해 안 되시죠? 말 길어지면 눈이 많이 껌뻑껌뻑 거리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일이 잘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내 색깔이 아닐 수도 있고, 일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는 이건 내 거 아닌가 봐.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로 판단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진리가 다수결이 아닌 것처럼. 진리는 진리로 존재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리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리의 보편성이 있어서 정말 웬만히 좋은 진리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집합을 딱 이렇게 묶긴 하겠죠. 선생님은 어떤 거 할 때 되게 딱 좋고 나답다고 느껴요? 저는 공부할 때. 예? 그러니까 막 시험. 순간 꺼지라고 얘기를 할 뻔했네, 제가. 야, 이게 뭔가 제 안에 있는 게 훅 나와버리려고 그러네요. 꺼져. 공부할 때?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는 공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공부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 할 때 되게 눈도 막 반지르르해지고 막 호기심도 막. 어떤 거예요? 그 장르가? 또 약간 영적이고 막 심리 같은 거 공부할 때 너무 좋아요. 위험하신 분이시구나. 영적인 거. 지금 황토방 옷 입으시고 이렇게 영적인 거 하시고. 좋아요. 그러면 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금 공시생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공무원 준비. 너무 나무라듯이 저한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것도 모르냐, 이 멍충아! 제가 모르죠. 성악과 나왔는데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라듯이 얘기하지 마라. 그냥 좋게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냥. 공무원 시험,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이에요? 그냥 저 보호직이랑 사회복지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보호직 공무원이 더 되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자, 근데 그러면 그거랑 이거를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청소년을 결국 도와준다는 것은 1차적인 외부 환경을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청소년을 도와주는 핵심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걸 도와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공부와 이 공무원 시험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 아까 말한 그 공무원 부추와 그 위에 있는 그 파란색의 그 상의는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 공무원이라는 그 보호직 그 공무원이라는 그 안에 심리를 넣으시면 어떠시냐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교수님,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순간 그 최민식 씨의 그 대사 너는 누구냐가 지금 좋아요. 자, 얘기해봐요. 저는 저도 약간 또라이 같다, 약간 통통. 아니, 또라이예요. 같다가 아니라 같다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라이다. is, is. 아니,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저는 또라이 되고 싶지 않고 약간 좀 평범하게 조화롭게 사람들이랑 지내고 싶은데 아까 교수님 강의에서도 그렇듯이 제가 조화를 못 하거든요. 근데 또 저는 또 통통 튀고 또 일적으로도 잘하고 싶고 뭐 이런 제 색이 있는 것 같은데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의 이 질문은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방식은 선생님이 남과 조화로워하는 방식과 선생님의 튀는 방식이 둘 다 되게 조화롭게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렇잖아요. 지금 본인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뭐라고 되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근데 보통 그렇게 말 못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성심성의껏 했으니까, 또 사람도 200명 있고 하니까, 지가 생각한 게 아니라고 해도, 보통 백이 민족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럼 그냥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속으로 저 새끼 말귀 겁나 못 알아듣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만 원 아깝다. 10,000원이면 모르겠는데 2만 원은 좀 많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은 선생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고 그리고 본인이 진짜 되게 예의 있고 되게 좋은 분위기로 저한테 선생님이 진짜 원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지휘봉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휘자가 아니에요. 지금 지휘봉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역할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것은 해병대밖에 없어요. 원스 마린스, 포에버 마린스. 해병대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네?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몰라요, 이 노래? GD 노래예요. 오늘 밤은 삐딱하게. 자, 영원한 건 없어요. 대통령도 임기예요. 그 임기 안에 지휘봉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권력의 자리에 가 있다면 우리에게 좀 돈이 있다면, 우리에게 좀 실력이 있다면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있는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실력도, 이렇게 재미있는 이 순간도 영원한 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 순간만 우리에게 주어진 되게 한시적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되게 고마워하고 즐겨야 하고 잘 관리해야 될 그 무엇이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선생님처럼 그런 거를 그 지휘봉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받아줘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 그러니까 똘끼라는 거는, 그 똘끼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내가 명확한 어떤 색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주변 환경과 그 색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또라이죠. 똘끼는 다른 색깔과 지금 못 맞추는 거고 그 못 맞추는 게 너무 심각하게 되면 그래서 남한테 피해가 주면 또라이. 남을 불편하게 하면 또라이. 근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의 그것을 되게 잘 그거 해줄 수 있는 건 선생님의 주변과 선생님의 리더거든요. 그렇게 받아주면
선생님의 그 똘끼는 상품이 되고 작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다가 처박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생 옷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본인이 고른 거예요? 아니면 동생이 이거 나 저 찜질방에서 훔쳐온 거니까 언니가 입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골랐어요. 봐봐요. 동생의 많은 옷 중에 선생님이 그 옷을 고른 것은 선생님 안에 그 색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안에 황토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황토를 고른 거예요. 그게 젊은 여성이 고르기 쉽지 않고 은퇴한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이제 시골에 가서 집 짓고 뭐 와이프도 싫고 뭐 그냥 뭐 진돗개 2마리 기르면서 그 색깔이 선생님 안에 있다는 거죠. 파라오의 부인들이 입었던 그 색깔. 그 색을 절대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보고 자발 없다고 그랬어요. 그 자발이라는 게 전라도 말로 좀 가볍고 경망스럽다. 채통머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그리고 그때 최고의 가치는 공부 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보고 멍청이라고 안 그러고 똥멍청이라고 그랬어요. 똥이 들어가면 좀 세다는 거거든요. very, 뭐 영어로 very,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하는 거는 천박한 거.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난 공부를 못하고 그냥 말을 하는 천박한 아이. 말하는 건 창피한 거야. 그리고 진중해져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 가만히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색깔의 조화를 찾으려고 해야지 색깔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리더와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선생님 안에 있는 그 자존이 올라가면서 선생님의 색깔을 조정할 거예요. 농도를. 그러니까 농도의 조정의 문제지 색깔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심리적인 얘기들 저희가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포프리쇼 초기에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좀 그래도 조금 보이지 않는 좀 인간의 의식 저변에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상당한 신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황토는. 숨을 쉬잖아요. 네, 또 우리 여성분? 들리세요? 예, 너무 크게 들려요.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들리거든요. 우선 네. 제가 아이들하고의 이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아이요? 관계, 아이하고의 아이들하고의. 관계. 예. 네. 근데 오늘 또 공개께 또 이렇게 컬러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들었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5명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낳으신 아이들. 네.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제 컬러로 이렇게 아이들을 좀 했는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대학도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컬러가 강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몸도 아픈데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힘들어지니까 아이들의 컬러를 개개인을 존중해 줘야지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정작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야. 그렇게 못한 제가 왜 그러지? 이게 아닌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굳이 심하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라고 말하셨어요? 심하게? 어제도 이제 좀 아이들하고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강아지가 밥을 먹으면서 소변을 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이가 보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웃지 말고 가서 치우지 왜 웃니? 웃는 게 중요해? 치우는 게 중요해? 엄마가 아픈 몸으로 치워야겠어. 이제 그러면서 뭐가 나간 놈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한 거죠. 근데 아이가 인상이 확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굳이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니까 미안해. 엄마가 몸이 아파서
말이 그렇게 나갔어. 이건 별명이잖아요. 별명이요? 네, 엄마로서의 별명. 예? 엄마로서의 별명. 아니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해달라는 거죠 저한테. 아 여기 있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변명이요. 이렇게 변명이라고. 멍충아. 그래서 교수님, 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강압적인 엄마가 아닌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요. 그게 자꾸 막혀요. 선생님의 엄마 아버지는 선생님한테 어떤 엄마 아버지였습니까? 친구 같은 분이셨어요? 해남에서 자랐고요. 아.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말씀을 못 하시고 듣지를 못하셨거든요. 그리고 좀 일찍들 돌아가셨고요. 엄한 오빠 밑에서 자란 거죠. 올케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고모하는 거 보면 오빠가 고모한테 했던 것처럼 아이들한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고모가 치를 떨지 않았냐, 그런 오빠한테. 그러니까 좀 아이들한테 살갑게 다가가면 안 되겠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듣고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남편분하고는 사이가 많이 좋으신 것 같네요. 5명이 이게 어떻게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발적 사건에 의해서? 넷째까지는 계획을 했고요. 네. 5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그 전 애들은 하나님 선물은 아니고 그냥 남편의 선물이고. 이게 뭐 말이 희한하구만요 그냥. 그전에는 남편이 선물을 주시고 또 5째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좋아요. 뭐 괜찮아요. 뭐 다 서로 선물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되고 그러는 거죠. 좋아요. 좋고요. 일본에 갔는데 제가 아무리 가도 가까워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표정만 쓰게 되는 거예요. 애누리 할 때도 이렇게 이빠이 샀으니까 애누리 해주라. 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일본에서 도매를 띄워오고 싶은데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거기 가서 물건이 좋으면 야 이거 내가 니네한테 도매로 받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도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좋은 음식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면 삶은 지극히 제한받는 것 같아요. 뭐 호주, 캐나다, 미국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민들이 돈이 없어도 문제지만 언어를 모르면은 외국일수록 더 무섭거든요. 경찰이 오는데 무섭다고요. 총 차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언어가 없으니까 아무리 내 애라고 해도 그런 상황이 될 때 어떤 언어를 쓸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착하시니까 그런 말을 하고 본인이 인식하고 또 포프리쇼 맨날 설거지할 때마다 들으면서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애들은 이렇게 하면 뭐 너 때문에 인생 망친다 막 이런 얘기 막 들어가지고 뭐 또 혜민 스님도 얘기랑 또 뽕짝이 되고 또 법륜 스님도 해가지고 뽕짝이 돼가지고 막 온갖 거를 들어가지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그렇게 못하네. 이게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어머 저 말이 맞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네. 그래서 우리 애가 저렇게 됐네. 그래서 내 남편이 저렇게 된 거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때까지 이렇게 온 거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나를 또 막 나를 궁극의 어떤 지경으로 가서 어떤 그 브로큰하다?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착한 사람들이. 제가 착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착한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부모에게 언어를 받지 못했는데도 이렇게까지 온 거는 정말 잘 살아온 거다.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엄마가 살아계시다면 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다.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선생님도 누군가의 딸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부모의 그거를 언어를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그게 좀 우리가 있거든요. 막막함과 어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당황하고 그 사이에 일은 벌어져 버렸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러면은 그것을 딱 이렇게 어떤 줄로 잡고 올라가야죠. 남편하고 사이 좋은 그걸로.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 좋은 걸 받아서 그냥 좋아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처럼 내가 다시 나에게 해주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말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도와줘야 될 대상은 아이들이 아니라 이런 강연을 듣든 뭐 어떤 종교를 믿든 책을 읽든 뭘 하든 받은 에너지로 선생님 안에 있는 이게 부모님 없이 좋은 언어를 받지 못하고 자란 그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아이들한테 뭘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몸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운데 해줘야 된다는 걸 갖게 되면은 그렇게 못할 때 또 내가 나를 또 이렇게 조지는 거거든요. 그럼 악순환. 그러니까 선생님을 도와주셔라. 아이들한테보다는. 그리고 언어가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언어 없는 원시 부족이 처음 문자를 만들고 언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 다양해지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그나마 선생님이 이제 주신 그 선물 받으신 분 있잖아요. 4명 받으신 그분. 하나님은 1명만 줬는데 그분이 4명이나 줬잖아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 4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받은 그 사랑의 언어로 선생님을 도와주셔라. 삶이 선생님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남자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훨씬 많거든요.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실래요? 하실 거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편한테 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할 수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할 수 있고 선생님 자신에게 할 수 있는데 4개 중에 딱 하나만 하라고 하면 누구한테 하고 싶습니까? 저희 엄마한테 하고 싶어요. 돌아가신 엄마한테?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짧게 하면은 좋은 느낌이 나올 거예요. 짧게. 여기 저 빨간 조끼 입으신 분 엄마 약간 몸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감독님 엄마라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저희 엄마도 저런 조끼 많이 입으시거든요. 지금 체격도 저희 엄마 쌍엑스라지인데 우리 감독님하고 되게 비슷하니까. 네. 엄마, 우선 날 낳아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엄마에 대한 원망도 많지만 그만큼 사랑과 그리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 또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신령한테 받은 사랑을 아이들한테 베풀고 나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엄마 사랑해요. 네. 오늘 70대 어머니 혹시 오신 분 계세요? 2분? 3분?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올해 연세가 70세, 74. 어머니는 딸이 마이크 한 번만 잡아주시고. 어머니는 혹시 따님 있으세요? 아드님만 있으세요? 어떠세요? 딸 넷, 아들 하나. 장군님이 왔구나. 장군님이 왔구나. 3분 중에 이쪽으로 왠지 가더라. 자, 어머니 그러면 딱 따님 나이신데 들으시면 어머니로서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저 얘기 들으시고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우리 딸이라면 정말 사는 게 애처롭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식이든 부모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놓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우리서 네? 저분 힘과 용기를 내라고. 힘과 용기를 내라고.
저도요. 네, 어머니. 내일이 내 장사날 뻔했어요. 어저께 새벽 4시에 매일간에 막 어지럽더라고요. 머리가 핑핑 돌아가지고 얘하고 같이 응급실을 갔어요. 아, 어제 그래서 새벽에. 퍼플쇼도 못 가고 2월 때 스페인 가기로 했는데 그때 뭐 취소해라 이랬어요. 근데 어제 저녁 때부터 나아지면서 괜찮아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감사해요. 예. 근데 이거 여행용 트렁크는 얘는 이제 창원 가려고. 저는 아니고. 창원? 네, 창원 갈 거라. 아, 그러시구나. 예. 친딸이세요? 네, 셋째 아, 셋째 딸. 딸, 셋째 딸, 셋째 예. 딸, 셋째 딸. 아, 좋으시다. 5명이요? 네. 남편이 주신 첫째는 거예요? 텍 하나님이 살고, 주신 둘째는 거예요? 스페인 살고, 셋째는 예고, 넷째는 창원 살고. 아, 남편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을? 예,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고, 예. 하나님이 주셨고. 남편이 주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게 남편이 주고 하나님이 줬는 건지 다 알겠죠? 네, 명확하게 구분들 하시도록 하세요. 자, 결국 인간의 관계를 괜찮게 하는 건 언어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2시간 동안 하는 것도 지금 다 언어한 겁니다. 언어. 근데 그 단순한 이 언어가 그냥 학문적, 활자적 언어가 아닌 그런 언어죠. 네. 간식 맛있게 드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